광주는 예로부터 인권도시 광주, 문화도시 광주, 빛의 도시 광주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표현은 문화도시 광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문화예술로 시민의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기관이죠. 바로 광주문화재단입니다. 지난 5월 광주문화재단의 제5대 수장으로 취임한 노희용 대표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희용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쩌면 이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동부청장님으로 조금 예.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5월 1일자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발령받아서 일하고 있는 노희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동부청장을 역임해서 아직도 청장이라는 호칭이 익숙해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문화재단 대표로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광주 도시가 이 문화예술로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한 달 반을 어떻게 보냈는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심지어는 10분 단위로 쪼개서 살았던 날도 있고요. 네. 그만큼 문화예술의 영역이 우리 인간의 삶의 총체에 얽혀 있기 때문에 네. 복잡하다는 뜻이고요. 그걸 맡아서 발전시키고자 하니까 책임감도 아주 무거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만났는데 언론도 만났고 관련 그 예술인도 만나고 유광단체 대표들도 만났습니다. 네. 만났더니 그분들의 공통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예. 문화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좀 해서 광주 문화예술 수준을 좀 높여달라.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관련해서 재단이 하고 있는 일을 잘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 적극 홍보해서 우리가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으로는 우리 조직원들이 각자가 우리 문화재단을 이끌어 나간다는 주인의식을 좀 가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예술인들 지원하는 사업을 보다 공정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예술 단체뿐만 아니라 그 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갖추고 싶습니다. 네, 대표이사님.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있는 곳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일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누각인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여기는 광주공원 앞에 천변에 서 있는 한옥 전통 누각입니다. 네. 그 이름은 희경루이고요. 네. 이 희경루는 작년 9월 20일에 중건이 됐어요. 네. 원래는 저기 문종 원년에 1451년에 건립된 누각인데요. 원래 위치는 충장로에 있는 광주우체국 근방이었답니다. 네. 네. 그랬는데 거기서 쭉 있다가 1800년대에 소실돼 가지고 없어졌는데 다시 중건을 한 거죠. 그 중건한 의미는 우리 역사적인 유물을 복원을 해서 우리 광주가 이런 역사적인 유물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그 일컬어지기를 동방 제1루라고 네. 동방에서 가장 멋진 누각이라는 칭호를 받았었어요. 네. 그런 역사적인 유물을 여기에 복원했고 그래서 시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홍보 차원에서 여기서 네. 네. 지금 하시자고 했습니다. 네. 작년이 이제 전라도 정도 1000년이어서 네. 그걸 기념하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이 희경루를 어떻게 좀 시민들에게 또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개방할 예. 계획이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작년 9월 달에 중건한 이후로 작년 가을에는 한 4번 정도 시범 사업을 해봤어요. 네. 그 당시에는 안전시설도 아직 덜 갖추고 했는데 금년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완비한 다음에 지금 본격적으로 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다양한 그 전통 문화 체험 하고 있고요. 네. 또 예술 공연도 하고 있고 네. 엊그제는 그 6월 8일 날 단오 축제를 여기서 네.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각 안에 위에서 축제에 대한 행사도 하고 또 창포물로 머리도 감고 그 다음에 공연도 있었고요. 네.
떡매치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저 앞에 이제 보면은 잔디밭들이 있습니다. 그 잔디밭에서는 줄타기 공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주 그 성대한 단오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서 어린이 백일장도 할 거고요. 네. 또 조금 있으면 향교에서 여기 와가지고 과거 시험 재연을 할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나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여기 관광 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뭐 하는 건지 좀 알아보시고요. 또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이 마루에 앉아 계시거나 네. 한번 누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촬영하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여름이라서 좀 덥긴 한데 네. 막상 와 보니까 예. 바람도 좀 불고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네, 예, 네.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많이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시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본론에 들어가면 지난 5월에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해보겠다라고 약속들을 하셨어요. 예.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약속을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6가지나, 지키실 수 있겠죠? 6가지나 해가지고. 네. 첫 번째로 이제 문화예술로 행복한 이 문화도시 광주를 건설하겠다. 이게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징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말은 시민들이 우리 광주가 예향이라는데 그 예향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네. 곳곳에 예술 공연이 있고 예술 작품이 있으면 먼저 볼 수 있어서 느낀다고 봐요. 이제 그런 준비부터 해서 또 대형 국제 축제부터 시작해서 비엔날레라든가 프린지 페스티벌, 충장 축제 등등 시민들이 아 우리 문화도시 맞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광주문화재단이 그냥 문화재단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술단체, 개인, 그리고 문화 관련 기관, 기업들 이 모든 네트워킹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힘을 합쳐서 하겠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를 즐기고 향유하고 또 발전시키는데 주인은 결국 시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 시민들 그 교육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주 봐서 아시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네. 네 번째는 그 예술인들이 행복한 도시 만들고 싶습니다. 예술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여기도 문화예술도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자인 예술 창작인 네. 그리고 수요자인 문화시민 여기서 이제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거기에서 그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네. 문화예술에 대한 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자가 되고 싶어요. 그 시장이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우리 재단 자체를 전문성을 보다 더 강화해서 네.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광주 문화 전체를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나 됩니다. 방송국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관심을 네. 갖고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기 동안 500억 원의 기금을 달성하겠다라고 제시를 하셨거든요. 네. 굉장히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하고 싶다는 희망과 함께 그 할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요. 현재는 재단의 기금이 111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한 400억 원 정도를 확충을 해야 목표를 달성하고요. 네. 이 목표는 이제 시장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강기정 시장님께서 문화예술 쪽에 굉장히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네.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네. 또 그 다음에 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자금 지원도 끌어내고요. 또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메세나 운동을 여기에 끌어오면 네. 기금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합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들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고 이곳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크게 재단에서 지금 맡아서 운영하는 곳이 여기 희경루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저 바로 옆에 있는 그 우리 빛거울 시민문화관 715석의 공연장입니다. 네, 네. 저희들 사무실도 그 공연장 건물 안에 있는데요. 네. 그 공연장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대형 공연장이다 보니까 1년 내내 한 67%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연의 특성에 따라서 2, 3일씩 준비하는 기간을 포함하면 거의 1년 내내 가동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연간 어린이 공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우수한 우수 작품들 선정해서 네. 거기 1년에 한 3건에서 5건 정도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런 공연들은 수준 높은 공연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의 공연장이다 보니까 또 우리 문화예술 소외계층이 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많은 그 배정을 하고 해서 네. 많이 오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 뒷부분에서 아마 그 선생님께서도 궁금하고 막 그랬을 텐데 네. 공연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질 때 뒤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나. 그렇죠. 그죠? 백스테이지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공연 전공하는 학생들이 그 백스테이지 투어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공연장 옆에 있는 빛거울 아트 스페이스예요. 네. 붉은 벽돌집인데 5층짜리입니다. 네. 거기에는 1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있고 또 2층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대회의실도 있고 각종 작은 방들이 있어서 네. 그 일반 예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대표이사 인사말에 제가 들어가서 봤었는데 창작이 즐거운 문화도시, 타 지역 예술인들도 살고 싶은 도시를 꿈꿔봅니다. 광주에서 예술인으로 사는 게 행복할 수 있도록 더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굉장히 그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계속 매년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광주시와 문화재단이 각각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의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드리거나 네. 또는 창작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전문 지식이라든가 그 공연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문도 드리고요. 네. 이제 그런 과정의 지원인데 예산으로 따지면 문화재단이 20억 원, 광주시가 30억 원 해서 1년에 50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개별적인 사업 지원으로 하면 그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통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문화를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 또 하나 있어요. 네. 거기가 지금 울림동에 있는 전통 문화관인데요. 그 전통 문화관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네. 거기에서 각종 공연이 매주 토요일 날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관심 가지고 무등산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한 번씩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광주문화재단이 주축이 돼서 좀 진행하는 축제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리 예술축제,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이야기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축제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작년에도 이루어졌고 쭉 이루어지는데 금년에 이제 가을에 9월 말에 프린지 페스티벌을 열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9월 말에 두 주의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네. 그게 이제 원래 프린지 페스티벌은
그 1947년에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에서 네. 주무대에 초청받지 못한 그 공연자들이 길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시작이 됐다고 네네. 해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주무대보다는 그쪽이 더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이제 프린지의 유래가 됐습니다. 그만큼 프린지는 좀 자유롭습니다. 정해진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기보다는 네.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프린지 페스티벌은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길거리 축제입니다. 네. 이거를 이틀간에 걸쳐서 그 광주 비엔날레하고 연계해서 네. 비엔날레 전시관 옆에 공원에서 할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스트리트 댄스입니다. 스트리트 댄스 요즘 아주 각광을 받고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댄스의 유형이 5가지더라고요. 뭐 처음에 팝핀도 있고 네. 힙합도 있고요. 또 이제 와킹, 그 다음에 락킹 하는데 네. 뭐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가는데 실제 보면 저는 아직 구분을 못 하겠어요. 네.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구분하실 수 있나요? 저도 힘듭니다. 어떤 건지. 팝피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춤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춤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그 현장에서 경연대회를 엽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아시아 문화전당 그 예술극장에서 경연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스트리트 컬처 페스타라고 해가지고 개최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열기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도 70년대에는 그 알리 포먼 하는 그 프로복서들이 네. 세기의 대결을 하면은 그 열광적인 팬들이 링을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보니까 딱 그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열광을 하고 또 오신 분들의 그 외모가 보니까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또 국내에서 우리 동네 사람 아닌 듯한 사람들이 네. 많이 보였습니다. 네, 맞아요. 만여 명이 넘으신 분들이 네. 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을에 준비하고 있는 프린지 페스티벌은 꼭 그 기반이 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날 강기정 시장님도 프린지 컬처 페스타에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을 축제에는 우리 힙합 무대에서 데뷔전을 한번 하시죠. 아, 두 분이요? 같이요? 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금년 가을에 준비하는 광주 페스티벌은 주제가 독특합니다. 어쩌다 마주친 땡땡땡.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익숙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눈에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어쩌다 마주친 네. 그거고 땡땡땡.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낯설어 가지고 어쩌다 마주친 땡땡땡. 이런 개념으로 넣어 가지고 뭔가 그 순간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한 주제를 잡아놨습니다. 네. 네. 또 벌써 광주가 가을에 이렇게 좀 들썩이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드는데 역시나 또 이어서 그 다음 달인 10월에는 미술품을 사고 파는 시장인 아트 광주도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트 광주는 어떤 건지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미술품을 사고 파는 마켓 네. 형성하는 겁니다. 네. 미술품 마켓입니다. 네. 그게 이제 아트 페어라고 통칭이 되는데요. 그 아트 광주는 금년에 201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5회째인데요. 네. 초기에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한 2년 정도 주관해서 이걸 행사를 치르다가 네. 이제 다른 기관에서 쭉 해왔는데 네. 다시 금년에 문화재단이 맡아서 하기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별 변화가 없으면 문화재단이 꾸준히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는 문화재단이 가진 그동안의 전문성과 또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미술 축제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많은 그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갤러리들, 화랑들이 그 전시회에 참여를 합니다. 네. 우리 이번 전시회는 개인 참여보다는 화랑 참여, 갤러리 참여로 방향을 잡았고요. 네. 총 부스는 100개 이상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미술품들이 오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 미술품을 보고 현장에서 구매도 하고요. 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페어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3대 아트페어가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우리 광주 아트페어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목표는 거기다 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스위스의 아트 바젤이나 프랑스의 피아크 그리고 영국의 그 프리즈 런던이라는 아트 페어들 그 모습들을 전부 보고 담아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 광주만의 독특한 페어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가장 첫째 목표는 우리 광주의 미술품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그게 제1의 목표고, 네. 그 다음에 광주의 미술 수준을 이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높이고 싶고요. 네. 세 번째로는 우리 미술 분야가 이 갤러리를 통해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갤러리들이, 국제적인 갤러리들이 광주 아트페어를 와서 보고, 네. 아, 광주의 아트 수준이 이 정도구나. 판단하고 관심 가져주게 만들려고요. 네. 이 아트페어, 광주 또한 또 이렇게 정말 세계 유명한 3대 아트페어처럼 또 유명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굉장히 좀 생소하거든요. 아시아 설화 신화 킬러 콘텐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던데 예.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사업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사업이 이 노무현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총 계획된 사업비로는 5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한 3조가량이 이미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그 사업의 가장 큰 굵은 요소는 저기 아시아 문화중심 뭡니까? ACC라고 하는 예, 문화전당 건립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사업비들인데 이제 문제는 수천억 원이 써야 될 돈이 그 시기를 넘겨가면서 아직은 쓰지를 못하고 묶여 있어요. 잠자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끌어낸다는 뜻에서 이 사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근본적으로 절반은 아특법에 의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네. 그 법에 의해서 나온 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묶여있고 잠자고 있는 돈을 이끌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설화나 신화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우선 여기 설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금 앉아서 방송하고 있는 이곳이 네. 구동입니다. 구동. 네. 거북구자입니다. 어, 그래서 이 뒷산의 형상이 거북이랍니다. 거북이가 북서쪽을 향해서 걷고 있는데 그 거북이가 광주를 지켜주고 풍요롭게 만드는 거북이라서 네. 떠나지 말라고 거기 그 거북이 목 부위에 탑을 세웠답니다. 네. 그게 서오층석 탑이라고 해서 네. 이 광주공원에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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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설화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설화가 대한민국 곳곳에 있어요. 네. 거북이라든가 또는 소 모양의 황소 모양의 산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설화들을 모아 보니까 아시아의 설화와 또 아시아 곳곳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통점을 끌어내고 또 각각의 특징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정보화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에서는 그걸 많이 했어요. 축제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 거기에서 콘텐츠로 만드는 거고요. 만든 다음에 이거를 대표적인 공연물로 만들어서 네. 공연할 거예요. 그 과정이 이어지는 게 이 사업이고요. 네. 총 예산은 4년 동안에
220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국에서 광주에 와서 그 공연을 보면 우리 동네도 저런 설화가 있는데 네. 마치 자기 것을 보는 양 그런 느낌을 가질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공동체를 형성해 주니까. 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소중한 겁니다. 네. 꼭 성공을 시키고 싶어요. 네. 네. 임기 동안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네.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약속하셨던 6가지 중에 하나가 또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를 위해서 뭐 재단의 거버넌스 역할을 강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예. 사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화예술의 일을 문화재단 혼자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관련 단체들의 힘도 필요하고요. 또 그 기업들의 힘도 필요하고 네. 중앙정부의 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이제 또 이거를 널리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언론의 힘도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시키자 네. 하는 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 모든 기관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ESG 경영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네. ESG는 그냥 environmental, 그 다음에 social, governance 해가지고 그 기관이, 특정한 기관이나 기업이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하는 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서 사용을 덜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요. 컵도 종이컵을 사용 안 하고 이런 부분들 네. 작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는 그 기업들처럼 뭐 금전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고 또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자기 역할을 정말 책임 있게 수행하는 거,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네. 우리 문화재단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거버넌스는 그 각계각층이 서로의 접점을 찾아가지고 네. 서로 공유하고 힘을 합칠 부분하고 또 덜어줄 건 덜어주고 이런 개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광주만 놓고 보자면 광주시청, 그 다음에 광주시 의회, 그리고 예술인, 네. 그 다음에 예술단체, 문화기관, 이 모든 문화예술의 생태계가 네. 아주 건전하고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 판을 네. 문화재단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네. 제가 가끔씩 광주에 어떠한 뭐 공연 행사들이 있을까 하고 광주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가면 항상 왼쪽 페이지에는 광주 문화재단, 네. 오른쪽 페이지에는 디어마이 광주라는 페이지가 있던데 네. 디어마이 광주가 어떤 건지 좀 대표이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맨 처음 접했을 때는 놀라셨죠? 네. 이거 저는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들어왔는데 이게 뭘까? 그렇죠. 예. 그 이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요. 맨 처음 접하면 여길 들어가 봐 말어. 망설여지잖아요. 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가 보십시오. 네. 그게 이제 우리 문화예술 관련된 그 통합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홍보를 위한 통합 그 웹사이트예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길 들어가시면 그 우리 광주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그 누리집이라고 하는 안내 집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좋은 게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주에 우리 광주 문화예술 소식이 뭘까? 네. 한 번에 쫙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누가 있지? 내가 이 성만 생각나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 예술가도 검색해 볼 예. 수가 있는군요. 그러면은 쫙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디어마이 광주 하면은
우리 광주, 우리 존경하는 광주, 사랑하는 광주 이런 뜻이고요. 네. 예, 광주 전체에 그 사랑스러움을 한꺼번에 넣어놓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네.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3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에 지금 회원 가입을 하고 동의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폰을 통해서 이번 주 놀거리 네. 아. 에서 정보 제공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게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책자를 만들었어요. 이제 전체 공연을. 네.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게 인기가 좋았는데 네. 이제 디지털 정보로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게 디어마이 광주입니다. 네. 사랑스러운 우리 광주. 예.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사랑하는 연인, 가족과 이번 달에 어디 가볼까라고 좀 계획하시는 분들은 디어마이 광주,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디어마이 광주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지역 유관기관과 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협력할 계획이세요? 예. 아까 거버넌스 구축할 때 네. 유관 기관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형성도 계속 해야 되고 그 협력했던 내용을 간단히 한 3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 이제 우리 광주는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체육부의 시설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아시아 문화전당입니다. 네. 예. 그거는 지금 그 사업이 아특법이 28년까지 한시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더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연장이 안 되더라도 문화전당이 존재하는 한 문체부는 광주에서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독특한 어찌 보면 이득을 보고 있는 셈이죠. 다만 한 가지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게 광주권 줄 알았더니 왜 자꾸 우리 광주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지 않느냐 네. 하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아쉬움은 충분히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하고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설화 신화 스토리 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엄청난 양을 보관하고 있어요. 네. 그 정보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전부 받아서 네. 그 사업에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각종 아시아 정보원뿐만 아니라 창조원이 있잖아요. 창조원에서 만들어낸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수준도 아주 높고요. 그것들을 문화재단에서 같이 활용을 하면서 네. 함께 공연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협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네. 저기 송화동에 있거든요.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실감 콘텐츠 큐브라고 해서 아주 이제 미디어 쪽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장비들을 다 갖췄어요. 예,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거기에서 우리 재단이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전통 문화나 춤 또는 광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인물들 네. 이런 분들을 거기서 최첨단 장비를 통해 가지고 기록화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동영상도 아주 독특한 장비를 입고 하면 네. 그야말로 실감나게 예. 이게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소위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께서 네. 그분들께서 세월이 흘러 돌아가시더라도 그 후계자들이 네. 그 영상을 보고 춤을 배우고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네. 되겠네요. 그게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협업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MOU 체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네. 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번째로 비엔날레하고 관계. 광주의 국제미술 하면은 뭐니 해도 비엔날레잖아요. 그렇죠. 비엔날레가 금년에 30년 됐답니다. 네.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광주를 널리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비엔날레를 어떻게 협조할 건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린지 페스티벌이 네. 9월 말에 개최되는데 그게 비엔날레 정원에서 개최됩니다. 네. 네. 그리고 비엔날레 기간에 일부러 맞췄고요. 네. 그 다음에 아트페어도 10월 초에 4일 동안 개최되는데 네. 비엔날레 기간에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기관 간에 이렇게 벽을 허물고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 각 기관하고 개별적으로 연계 협력을 하고요. 네.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광주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이 네.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네. 협력해서 판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광주문화재단 14년차 조직입니다. 네.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세요? 지금 14년 전에 출범할 때는 네. 직원 숫자만 해서 비교를 하자면 23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2명입니다. 네. 5배가 넘게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하는 일이 많고,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 200억 원 수준에서 지금은 350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러면 재단 내부에서 우리 조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제가 그런 고민 끝에 몇 사람들하고 논의를 했어요. 했더니 외부에서도 재단이 책임 있게 일을 해달라.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을 제대로 평가를 받고 싶다. 네. 그래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재단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하자. 네. 그 다음에 102명의 직원이 각각 내가 재단 대표야. 자기 맡은 일에는 네.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102명의 역량이 극대화돼 가지고 문화재단이 겉에서 보면은 뜨거워서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렬한 조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가지고 예술인들에게도 친절하고 정확하게 정보 제공하고 지원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판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네.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한 14년 차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을 해왔다고 보면 지금은 이제 한 계단을 팍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단형 상승을 할 때가 됐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네. 저는 2년 동안에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시장에 문화예술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이 시장의 판을 형성시키고 공정하게 지켜나가는 게 문화재단이다. 네. 이게 제가 문화재단을 정의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문화재단 대표로서 한 말씀 전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그동안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이제 문화재단 대표로서 광주 문화예술 한 단계 쑥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광주 비엔날레가 30년째 되는 행사가 있는 해입니다. 이 해에 우리 광주 비엔날레가 또 주제를 독특하게도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판소리는 우리 전통문화의 판소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질적인 개념이 같습니다. 그 판에서 울리는 소리라는 개념도 있고요. 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갈등의 소리, 소음 이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관점과 복잡성에서 나오는 소리, 그 아우성이라든가 이런 아주 관점이 많음으로써 나오는 소리 네. 이것도 있고 세 번째로는 태초의 소리랍니다. 태초에 우주가 탄생할 때라는데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리를 가지고 비엔날레에서 주제를 삼았습니다. 네. 이 비엔날레 관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에서도 비엔날레 재단이 따로 있습니다만 이 비엔날레가 성공하도록 문화재단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은 제 경험상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관심을 가질수록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주변의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연, 그리고 정식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작품들 많이 보시고요. 전시장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가셔서 미술품 전시도 좀 보시고 해서 우리 문화예술을 함께 응원하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뵈니까 정말 문화재단 대표로서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밑그림을 정말 탄탄히 잘 그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광주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로 행복하게 또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그야말로 이 문화도시 광주가 될 수 있게 대표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